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원래 목표는 한 주에 하나라도 올려보자 이게 목표였는데 7월 들어서 이제 좀 방학하고 이러다 보니 가족 단위로 평일에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이 바빠가지고 좀 핑계긴 하지만 지난주에 업로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2주 만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이제 관계라는 겁니다. 이제 저도 30대 이제 거의 후반이 되어 가고 사람마다 그 관계라는 게 있죠. 각자의 그 관계라는 게 있는데 저도 인간관계가 넓은 편은 아닌데 스스로라도 주변에 남아있는 그 관계들이 아직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저의 상황, 제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관계라는 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 관계 속에서도 두 가지. 이제 하나는 가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 지인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부모님. 제가 가게를 오픈하면서 독립을 하게 됐어요. 되게 갑작스럽게 독립을 했고 이제 본가랑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거리가 납니다. 사실 저는 그 부모님하고도 아주 가까운 관계지만 그 정도 거리감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편이에요. 뭐 사람마다 가족들과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를 지속해 왔을 때 살면서 가정 환경은 어땠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 집은 다른 부모님을 안 만나서 모르지만 친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집착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인데 좀 과하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이제 좀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 같고 물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느라고 뭐 이탈리아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도 유학도 가고 워킹홀리데이도 가긴 했었는데 그 전에도 사실 반대도 많이 심했었고요. 곁에 두려고 많이 하셨었어요.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서로의 친구들은 뭐 친구네 집에서 가끔 잠을 잔다거나 놀러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허락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봤는데 거기에 그 반면에 저는 이제 친구랑 어디 놀러 가려고 해도 거의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허락받기까지 굉장히 힘들고 눈치가 보였다. 약간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조금 품속에서 자꾸 키우려고 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이제 제가 외부적인 교류를 한다거나 이럴 때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부모님이 경험에 의해서 좀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어릴 때부터 저하고 언니는 그런 관심과 약간 좀 집착에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독립을 하면서 좀 드디어 이제 제 자유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독립이 완전한 독립이 아닌 것처럼 초반에는 하루에도 막 2번씩 전화가 왔었어요. 이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이렇게 전화가 6개월 계속 하다가 이제 저도 너무 바쁜데 바쁠 때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영업자다 보니 하루 종일 바빠요, 사실. 이제 여유가 있는 시간도 있겠지만 오픈할 때 아침에 이제 재료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시간에 쫓기고 또 마감할 때면은 설거지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때 전화 받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뭐 전화 받으면은 갑자기 하던 일의 흐름이 끊겨서 막 그게 더 늦춰지기도 하고 그런 게 저는 좀 처음에 좀 불편해 하다가 지금 독립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은 좀 많이 줄었거든요. 전화 오는 횟수가. 고 이제 뭐 매주 자꾸 오시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좀 부담이더라고요. 뭐 부모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 엄청 서운해하실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직 제가 철이 안 든 걸 수도 있는데 부모님과도 어느 정도의 거리가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지 저도 부모님을 그리워할 그런 시간도 필요한 그래야지 더 집에 잘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집고 이제 제 매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관리를 해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하지 않은 관리 약간 뭐라도 해주시려고 하는 건 감사한데 하지 않는 예를 들면 뭐 화분을 계속 갖다 놓는다든지
제가 세팅해 놓은 그런 인테리어를 부모님의 시선에서는 약간 균형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뭔가를 살짝 이렇게 틀어놔요. 이렇게 스피커의 위치라든지. 근데 이게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둔 이유가 있는 거고 화분을 늘리지 않는 이유도 있는데 자꾸 손을 대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또 그걸 또 옮겨놔야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고, 화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밖에 있는 화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데 화분은 자꾸 늘어나고, 또 물을 안 주고 죽이기에는 이제 가게 외관이 좀 안 좋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겨우겨우 이제 살려내느라고 거기에 좀 외면을 하고 싶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겨우 살려내느라고 사실 가게 바깥이 엄청 예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치우는 것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또 이제 나중에 부모님이 보다가 이제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으니까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어떻게 해라.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해두신 거, 조경을. 그 조경을 근데 제가 이거 싫으니까 이거 치울게 이렇게 하면 또 부모님이 상처받으실 것 같고, 이런 일 굉장히 제 가게의 외관을 제가 마주할 때마다 좀 힘들었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은 얼마 전에 그걸 싹 바꾸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조금 깔끔한 느낌으로 만들어내긴 했는데, 우리 좀 부모님도 저를 좀 그만 애로 그만 보고 어느 정도 관심을 좀 서로 간에 마음 상할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 하면 부담감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시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부모님한테 해야 할 도리들이 있는 건데 회피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고 속상하고 마음 아파지고 이러다 보니 저 스스로 그거를 마주하는 게 좀 힘든가 봐요. 부모님을 얘기하면 조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조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조부모님에 대해서 후에 막 그립고 막 이런 감정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손님으로 할머니랑 손녀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가슴이 저릿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뭉클함이 갑자기 확 밀려오는, 감정들을 억지로 조금 느끼지 않으려고 계속 생각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노력이라고 하면 또 웃긴데, 그리운 감정들을 인정을 떠올리고 그리워했을 때 제 감정에서 느껴지는 그 그리움이나 그런 속상함, 슬픔 이런 거 마주하기가 싫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전화로 엄마한테 얘기를 하다가 엄청 많이 운 적이 있어요. 나도 몰랐던 그리움이 그 마음속 어딘가에는 있었던 거죠. 사실 되게 불안한 거는 제가 30대 후반이면 부모님도 많이 연세가, 요즘 보면은 그 친구 부모님 장례식장을 몇 번 갔다 왔어요. 친구 부모님들도 우리 부모님들이랑 연배가 비슷하시고, 요즘 시대에 60대, 70대는 돌아가시기에 너무 이른 나이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또 굉장히 불안해지고, 이거를 사실 딱 그거를 마음속으로 느끼고 부모님을 더 챙겨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회피하게 되더라고요. 철이 안 들었는지 아니면은 현생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그것마저 챙기기에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해야 할 도리를 다른 분들은 다 하고 지내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그 결혼한 친구들이 더 바쁠 것 같거든요. 자영업자라고 해도 분명히 퇴근하고 나면 제 시간이 있을 거고 저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 결혼하고 아기 낳은 친구들 보면은 아예 자기 시간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래도 저보다 그렇게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피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또 친구들이랑 얘기해 본 적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부모님들을 챙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독립을 해서 이제 이사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저를 매번 그리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게 항상 느껴져요.
정말 그거를 좀 서로 간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제가 결혼을 안 해서 더 걱정을 하고 있는 수도 있겠지. 결혼을 할 거를 기다리시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그냥 저를 조금 거리를 두고 사람이라는 걸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철없는 소리를 해봤습니다. 제 마음, 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이랬고요. 친구라고 하면은 뭐 학창 시절부터 시작해서 사회에서 만난 친구, 대학교 친구 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저는 요즘 크루 무슨 뭐 취미생활 이런 활동은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전부터 안 했어요. 자연스럽게 만나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 친구 그 정도밖에 없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쳐갔죠. 어릴 때부터. 근데 지금 사실 남아있는 사람들 옛날에는 그 지나쳐온 인연들에 대해서 많이 후회를 했어. 친구들이 저를 챙겨줬을 때 나는 왜 그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지 않고 그 지나쳐간 친구들에 대한 아쉬움과 그런 후회들이 좀 많이 있어. 사실 후회는 그때뿐이더라고요. 그 후로도 20년인가 이렇게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느끼는 거 요즘 많이들 얘기하시죠. 그 시절 인연이라고.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결국에는 내 성향 잘 맞는 친구들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아예 없지는 않았거든요. 때마다 친구들이 중학교 때 있던 뭐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런 때 이제 같이 다니던 친구들하고 성인이 돼서도 그냥 계속 줄곧 이제 1년에 한두 번씩은 계속 만남을 이어져 왔는데 이제 다들 결혼도 하고 이제 직장도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지고 다들 뭐 독립도 하다 보니까 사는 지역이 원래 한 지역이었을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만났으면 그 지역에서 만나기 쉬워서 계속 만나다가 점점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만남이 뜸해지고 단체 이제 카톡방에서 이야기를 그래도 많이 나누어 현재는 그마저도 잘 하지 않는 그냥 정말 생일 정도 챙겨주는 그런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뭐랄까 중학교 때 그 정이 있어서 축하할 일이라거나 조금 같이 슬퍼해야 할 일에 있어서 이산적인 마음 하나도 들지 않고 그냥 그 순수했던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약간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 친구들에 대해서는 크게 뭐 후회된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보고 싶기는 해요. 이 친구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굉장히 궁금하고 한 번쯤 만나서 밥 먹으면 너무 반가울 텐데 나중에 다들 애기 다 키워놓고 각자의 여유가 조금 생기면은 그때서 좀 만나지 않을까요? 저희 엄마도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엄마를 보면서 우리 엄마는 왜 친구를 안 만나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한 50대, 60대 되시니까 그때부터 다시 연락이 닿아서 만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뭔가 자아가 더 뚜렷해지고 좀 더 성향에 맞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고 좀 더 오래 깊이 교류가 있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친구들 지금까지 연락하고 쭉 친친 정말 평생 갈 친구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2명 있습니다. 이 2명은 어떤 미운 짓을 해도 그 문제점들을 조금 흐린 눈을 하고 그냥 장점들만 보게 되는 그런 친구들인데 물론 뭐 100% 이 친구들의 모든 면이 다 너무 좋고 이런 그 정도 살짝 가끔씩 무례한 경우가 생겨도 이해하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래 본 이 친구들은 악의적인 없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말을 하다 보면 말 실수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원래 얘는 이런 애는 아니니까 하고 그냥 넘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정말 가끔씩 포인트에 이제 제가 예민해 있을 때는 무례함이 정말 기분 나쁘게 다가오고 그게 조금 오래 마음속에 두고 있게 되기는 저도 얘네한테 실수한 게 있을 거고 얘네가 혹시 어쩌다 저한테 말실수를 한다고 해도 그 전에 저에게 해왔던 그 좋은 점들을 보았을 때 물에 물감 한 방울 푼 정도? 그 정도로 영향력이 전혀 없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그냥 마음속에
자주는 못 만나요. 그 친구들 다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육아를 하고 있기 결혼도 안 해보고 아기도 낳지 않아 본 저하고는 심사나 이야기거리들이 좀 겹치지는 않지만 시간적으로도 잘 맞지 않아서 자주 못 만나는 아쉬움은 있는데 내적으로 마음속으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 중에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랑 이제 20대 초반에 내내 붙어 있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같이 알바도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이 친구는 독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프라하랑 독일에서 놀기도 하고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 굉장히 많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제 기준에서 그 기준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회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없다 약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 예전부터 조금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이 친구는 편하게 놀고 얘기를 했을 때 말이 통하고 편한 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편안함에 가려져서 그런 단점들을 굳이 이제 들춰내서 단점들로 그 친구를 보려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20대 후반 30대로 넘어오면서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점들이 있어서 손절을 친 친구인데 뭔가 저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돈을 극도로 아꼈습니다. 근데 돈을 같이 아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 카페를 가자고 해서 카페를 갔는데 자기는 음료를 안 마시겠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놀 때 카페 음료를 둘 다 안 마시면 나가야 되잖아요. 들어왔으니 이제 저는 주문을 하고 걔는 앉아있다가 이제 한 번씩 뺏어 먹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굉장히 자주 지속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거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예전에 20대 초반에 흡연을 했었어요. 알바를 다니고 걔도 흡연을 하고 저도 흡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흡연을 하러 가면은 자기 담배를 안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담배를 피잖아요, 제 거를. 자기 하나를 달래요.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거는 걔 가방에 담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담배를 계속 뺏어 피는 거죠. 자기 거를 자기가 펴야 되는데 자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 담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거를 뺏어 피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담배가 싸지 않았어요. 예전에 아주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담배 심부름 한 번씩 담배가 1,100원이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4,500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담배를 끊은 지도 지금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20대 초반이고 저도 돈을 얼마 벌지 못하는 상황인데 자기 거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자기 걸 안 피고 나한테 담배 하나만 그런 구걸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리고 뭔가 약속을 잡고 나면 미리 말도 안 해줬는데 이중 약속을 잡아놓고 있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경우가 많았고 하면 친구라고 생각하고 계속 만남을 지속을 해왔는데 막상 만나고 나면은 좀 찜찜한 기분이 드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정말 얘는 어쩔 수 없구나 생각을 했던 건 갑자기 연락 와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청첩장을 그냥 툭 던지고 갔어요. 카톡에다가. 다음 주 결혼식이었나? 다다음 주 결혼식이었나? 그랬어요. 아주 정말 임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 주말에 비울 수가 없다. 그래서 못 가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넘겼는데 그냥 그것마저도 마지막까지 굉장히 큰 실망을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모바일 청첩장 그렇게 투척하고 갈 거라면은 저라면은 그냥 결혼 이야기를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저라면 뭘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축의금이라도 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무례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하더라고요. 염치가 있나? 이 친구랑은 만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넘어가서 이제 대학교 때는 저는 대학교 친구들은 뭐 극도로 이제 좀 되게 내향적이었고 제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몰려 있는 데가 대학이잖아요. 처음 갔는데 20살에 그 제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시기가 20살인 것 같아요. 20살. 처음으로 성인이 되었고 처음 이제 술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짜 문제 없이 잘 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에 갔는데 되게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그 전에 초중고등학교에서 보지 못했던 정말 다양하고 개성 있는 친구들이 모여 있었고, 그래서 되게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때 제가 조기 졸업이 아니죠. 이제 조기 취업을 해서 이제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리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한참 제가 알바를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무조건 알바, 방학 때 무조건 알바하고 돈 버는데 약간 눈이 돌아 있었어가지고, 끝나고 OT? 뭐 그거 끝나고도 알바하러 갔던 것 같아요. 약간 대학 때 이제 제 별명이 알바의 신이었나? 뭐 아무튼 비슷한 거였어요. 맨날 알바하러 간다고. 알바의 신이었나? 아무튼 비슷한 이름이었습니다. 알바의 신 딱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놀렸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됐고, 대학교 친구들은 뭐랄까요? 계속 카톡방이 이어지고는 있어요. 전 대화를 하지 않는데, 놀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대학교 카톡방에서 애들이랑 대화를 이어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보고 있는데도 계속 그게 파해지고 폭발하고 또 다시 초대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계속 저는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잊혀질만 하고 제가 그렇게 애들이랑 엄청 재밌게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뭐 물론 그렇다고 엄청 겉돌긴 했죠. 그러니까 저는 겉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 사이에서는 또 있긴 있었어요. 그런 게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낯설고 편하지 않은 그 단체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든 있긴 있는데 편하지는 않다. 그냥 속해 있어야 되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건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했던 그런 것과 그냥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활, 아무튼 대학교 때는 그 개성 넘치는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대학에서 깊이 연결되는 친구는 없다고 할 것 같고, 사회 친구들은 직장을 옮길 때마다 되게 가까이 있게 지내는 사람들은 되게 많았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되게 소중한 인연들도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죠. 연락을 먼저 주고 매번 만나자고 이제 연락해오는 그런 주선자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 모임 속에는. 그래서 그렇게 저를 찾아주고 생각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데, 저도 이제 많은 직장을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요리사들은 특히나 근무 시간이 엄청 길고 엄청 빡세요. 그 안에 분위기도 너무 험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방 안에서 되게 잘 뭉치거든요. 힘들고 제가 군대를 가보진 않았지만 군대에서도 엄청 군대 사람들끼리 엄청 길게 가고 친하게 친밀감을 느끼는 게 힘들어서 더 그렇다고 하잖아요. 전후회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요리사들도 힘들고 지치고 분위기도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엄청 뭉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직장에 다니던지 그 직장 내에서는 사람들이 곧 제 세상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어울리고 같이 먹으러 가고, 일이 힘들게 끝났으면 일 끝나고도 같이 뭐 한잔 하러 가고 국밥도 먹으러 가고 정말 많이 그랬어요. 이게 평생 갈 것처럼 많이 그랬었는데, 또 그 시절이 끝나고 나면은 이어지기가 참 힘든 관계더라고요. 일이 뭉쳐서 욕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직장이 없어지거나 혹은 거길 그만두게 되면은 같이의 그 공감대가 사라지고, 사실 거기서 욕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장님, 셰프님, 제 위에 있는 셰프님, 그분의 뭐 우리한테 했던 행동들,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욕을 한다거나 같이 속상해 한다거나 위로를 해준다거나 이런 게 거의 하루 그 같이 만나면 하는 일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같이 욕할 사람이 이제 없어지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사회 친구들도 좀 많이 이제 그 시절 끝나고 나면 많이 연락도 잘 안 하고, 물론 궁금하고 뭐 나쁜 악감정으로 아기가 있어서 뭐 절교를 하고 이러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멀어지고 각자의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지속하는 가까운 사람이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 남아있는 정말 그 소수의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것 같습니다. 나를 되게 두서없이 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현재 37살에
2026년에 내 관계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말을 하고 싶었고, 머릿속에서도 정리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냥 제 현재의 그 관계인데요. 이제 운영을 하고 알바나 직원을 쓰지 않고 혼자 일하고 있거든요. 1인 자영업자예요. 혼자 일하는 거다 보니까 수다를 떤다거나 이런 게 주변에도 상가가 있긴 한데 그 주변 상가의 사장님들랑 제가 친하게 지내지는 않거든요. 사실 가게 밖으로 나갈 일이 없어요. 모든 걸 혼자 쳐내야 되다 보니까 화장실도 사실 잘 못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방에 박혀있는. 다행히 그러니까 몇몇의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혼자 일하면은 너무 외롭고 뭔가 현타도 오고 우울감이 온다 그래요. 혼자 일하는 게. 다행인지 아니면 경험이 아직 부족해서 아직 엄청 그렇게 충분히 외로울 만큼 해보지 않아서 느끼지 않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제 성향 자체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내향이니 다른 직장에서도 다른 직원들이랑 부딪히는 것도 힘들고 그 사람들이랑 좀 힘들어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혼자 일하는 게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뭐 외롭다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건 느껴본 적은 아직 없어요. 다행히. 혼자 일하고 주방에 혼자 있지만 손님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과 제가 뭐 사적인 대화를 한다거나 뭐 수다를 떤다거나 그런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눈을 마주하고 그 정도 감사의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저는 그것도 다 교류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하다 보니까 그냥 매일매일 손님들과의 그런 이 저한테는 충분한 교류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외롭다거나 이런 거는 없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되게 외향적인 단골 손님들은 오셔서 개인적인 얘기도 가끔 하고 약간 스몰 토크 같은 것도 좀 하시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뭐 외롭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고민이 되는 거는 이대로 괜찮은가 이겁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소통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뭔가 대화를 통해서 얻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혼자 일하면서 거기에 갇혀서 뭐 세상을 좀 더 넓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관점들을 저도 알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제 다른 타인들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모르고 있지 않나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앞서 말했던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있어요. 먼 훗날 현재의 상황을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관계를 이어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혹시나 후회를 하게 될까봐 그건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딱 적당하게 제가 살아갈 적당히 도움도 되고 적당히 방해가 되지 않고 이 정도의 관계에서 이 정도의 이제 많지 않은 관계가 저에게는 적당하다 결론이 나고 모르겠어요. 미래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한 가지 다만 지금 뭐 지인이나 친구들 이런 거에는 과연 어떤 걱정이 없는데 부모님에 대한 거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안 되니까요. 다른 분들은 부모님께 잘 하고 계시나요? 딱히 불효를 하고 있진 않는데 자꾸 불효를 하는 기분이 듭니다. 부모님한테 잘 하고 싶은데 저도 제 시간이 너무 필요한 사람이고 지난주에 기다리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와의 약속을 좀 지난주에 업로드하지 못한 게 좀 마음이 쓰이는데 아무튼 그냥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말을 하던지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행복하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